1학년이라는 거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입학 준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쭉 뒤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1학년 생활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이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케어하는 그런 활동에 꼭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의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를 보내고 걱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해법을 가르쳐 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효신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면서 우리 구독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켄 대학 7기 졸업생이고요. 네, 지금 현재 올해 34년을 넘기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효신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에 사실 우리 아이켄 대학 졸업생들은 웬 책을 그렇게 많이 냈는지, 최근에 그전에는 조금 여러 명 공저가 많았는데 최근에 계속 지금 단독 저서들을 내고 계세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제가 책을 받아보니까 내용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것이라서 바로 영상을 찍고 송출을 하기로 했어요. 책 홍보도 되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 김효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두었을 때 실제로 아주 유용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11월 며칠 냈다 그랬죠? 28일 날 나왔습니다. 11월 28일 날 나왔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똑부러지게 핵심만 담은 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책 제목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생활이라는 요 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들어 할 때가 처음 경험할 때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되게 네, 그렇죠. 네. 처음 경험해서 힘들어. 행복하지만 또 직장 생활도 처음 가면 힘들고, 제일 아이들이 힘들 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제 일상에서의 비법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 책에 담아 주셨는데, 선생님 이 책을 쓰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어요? 뭘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제일 문제는 엄마들이 많이 불안하시는 게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정보를 여기저기서 많이 모으시고 그러는 점이 있어서 제가 34년을 있으면서 11년을 1학년 담임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1학년을 많이 하셨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생각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알려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런 거를 부모님이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약간의 조언 같은 거, 네, 그런 것도 하고 싶어서 이 그러니까 책을 미리 만들게 됐습니다. 알면 걱정이 덜하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준비를 미리 할 수 있으니까 네. 좋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정보를 여러 군데서 얻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딱 정리된 책 한 권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 1학년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보면 정말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예비 소집과 입학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임 선생님하고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림장은 어떻게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디테일들이 여기 쫙 들어가 있는데, 저는 먼저 선생님께 듣고 싶은 게, 결국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이를 보낸다는 것은 아이의 스테이터스랄까? 아이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 우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유치원은 조금 교육이 있지만, 그리고 좀 보육, 돌봐주는 게 많지만, 이제부터 초등학교는 우리나라의 국가로 치면 정식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를 먼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어머니께서 기다려주는, 자기 스스로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학년에서부터 6학년,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 나중에 중학교로 갈 수 있는 이제 이런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학년,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사실은 입학식 가는 날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효신 선생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다는 건 유치원 시절과 달리 결국은 독립된 하나의 교육을 받는 주체가 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건 스스로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데, 아직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미숙한 이제 요 모순을 해결하는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김효신 선생님의 이 책의 기본에 깔려 있는 핵심도, 아이가 스스로 교육을 받는 주체가 되니까 거기에 익숙치
하는 것들을 엄마, 학교 같이 협조해서 어떻게 잘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입학식 가는데 우는 애를 어떻게 독립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줘요?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까? 네, 좀 기다려주는 게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마라 이런 물론 말도 좀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엄마가 여기서 기다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이렇게 믿음을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에 가면 엄마가 없어질 것이다 내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여기 이 자리를 정해주시면서 여기 엄마가 서서 기다릴게, 너 올 때 학교 가서 열심히 하고 와 이렇게 다독여 주시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학교에 적응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니까. 네, 그리고 또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네가 이거 못하면 혼날 거야 뭐 어떻게 선생님이 겁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지 마시고 엄마도 선생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가 아 학교에 가면 엄마 대신에 선생님이 있는 존재구나를 인식하며 좀 이게 줄어들어서 좀 덜 웁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12월 초니까 이제 3월이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입학식 하기 전까지 요때까지 주로 뭘 적극적으로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몸을 씻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이제 잠자리에 들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을 만들어 주시는 게 꼭 필요하죠. 무조건 엄마가 다 해주시는 그런 거는 좀 위험하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이거는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야. 너가 이제 입학할 거니까 약간 지금부터는 네가 혼자 해봐야 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입학하는 그 기대감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고 밥 먹는 것도 집에 가정에서는 많이 밥을 잘 먹다가 보면 좀 급식하고는 좀 다른 메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메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나물이나 이런 국 종류를 조금 접하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음식은 뭘로 만든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고 많이 먹도록 그렇게 좀 장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 편식에 대해서 그냥 지도를 안 하시는 분도 가끔 있으시거든요. 아이가 싫어하는 거는 안 먹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클 때 하나의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어요. 이런 음식은 내가 못 먹어 이러면 약간 아이들 마음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일단 한번 시도를 열심히 해보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리고요 밥을 먹는데 아이들이 젓가락질을 못하거나 이상하게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독립적인 주체가 돼서 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그런데 아까 미숙해서 거기에 좀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밥을 먹는 것도 미숙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부터 여러분들 2월 말까지는 스스로 혼자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의 학교 생활을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준비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를 처음 학교 보내면 애가 울고 학교를 안 갈 때 이제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아이가 잘 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여기 널 기다리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내가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오늘은 이거 한단다 저거 한단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해주셔도 아이가 뭘 할지 이제 겁이 나지 않는 거죠. 이제 오늘은 가서 국어 시간에 이제 한글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 그걸 하는구나 이러고 가면 훨씬 이제 아이가 뒤에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덜하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친구 이런 거 그리고 놀이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초등학교 1학기 때는
공부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렇게 뭐 만들고 놀고 이런 거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지금 유치원 때부터 학원 보내는 집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너 학원 가면 그냥 공부만 해야 되지. 학교 가면 아이들이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죠. 요즘은 학교에서 수업 시에 일주일에 2번은 체육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놀이 형태의 체육인데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기, 오리고 접고 자르고 이런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그래도 입학해서 초기에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아이들이 학교가 즐거운 곳이다.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고 심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애들이 예를 들어서 만들기 접기를 해. 그럼 그걸 지가 좀 잘해야 신이 나거든요.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나는 만들기 접기가 잘 안 돼.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집에서 부모가 조금 연습을 같이 시켜준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건 좋죠. 1학년 입장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제 내보일 수 있는 계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수학을 잘 푼다? 뭐 이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종이를 잘 접으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네, 아주 쉬운 튤립 접기도 애들이 시키면 3월달 초에 잘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종이 접기 힘든 그런 경우에는 잘하는 아이들한테 가서 내 거 좀 이거 해줘 이런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옆에서 줄줄이 붙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색종이 접기 이거 어머니랑 많이 좀 해보셔가지고 보내시면 정말 네, 학교 생활에서 이제 리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난 학교에서 일단은 주목받는 사람이라는 건 그런 자신감 네, 그런 거 할 수 있고 가위도 마찬가지죠. 가위도 예쁘게 잘 자르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사실 자주 해봐야 손에 붙는 그런 종류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관찰을 잘 해보시면 이제 아이가 이제 오른손으로 쓴 아이 아니고 왼손을 사용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잘 관찰하면 가위질이 굉장히 안 돼요. 왼쪽으로 하기 때문에 오른쪽 가위를 사용하면 이게 안 잘리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들께서 좀 왼쪽 가위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아이가 왼쪽으로 가위를 하는 아이라면 왼쪽 사용을 하면은 왼쪽 가위를 사주시면 훨씬 더 잘 자르게 되고 아, 그렇네요. 네,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죠. 그거를 모르시면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자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내가 난 못 자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이게 좀 자신감 이렇게 굉장히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약간 신경 써주시면 좋은 게 있습니다. 또 1학년 때 아이를 이제 학교에 보내는 부모 입장은 아이도 처음이지만 부모도 처음이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제일 신경에 쓰이는 게 학교랑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고민일 텐데 제일 중요한 어떤 태도랄까? 그런 것을 한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 어떤 걸까요? 학교를 믿어주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학교에 대해서 약간 안 좋은 감정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같은 편이다 이런 마음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거나 뭐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케어를 하다 보면 담임도 똑같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면 더 발전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해주시고 만나면 훨씬 더 마음도 잘 열리고 네,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아이를 쭉 키웠으니까 이제 그런 갈등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지금 같은 편이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모로서의 입장, 선생님으로서의 입장, 이 이제 같은 편이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이런 행태를 보여서 뭐 이런 감정 표출을 해서 아이에 대한 정보가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이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선생님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아이에 대한 정보를 가끔씩 선생님에게 자세히 전한다든지 이러면 잘못하는 아이를 자기가 소개하려면 자기 아이를 욕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선생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이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랑 같이 찾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부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선생님의 관찰의 내용을 상세하게 시간이 될 때 학부모들이랑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케어를 하면은 아이의 그 상태랄까 그걸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한국 초등 현실의
딱 맞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네, 맞아요. 그 진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지만 이게 거의 안 되잖아요. 네, 어렵죠. 네. 어렵지만 어쨌든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들도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편이라는 생각에서 대화를 하는 그런 아이의 돌봄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면담 같은 걸 언젠가 하죠. 언제쯤 합니까? 네, 입학한 후에 한 4월 정도, 4, 5월 달에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네, 상담 기간이 있어가지고 네, 신청하시면 많이 대부분 다 오세요. 그러면 상담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는 것을 권하십니까? 부모님은 그때 선생님보다 더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4월 달이니까 입학해서 한 달, 2달 정도 사이에 담임이 아이를 뭐 100% 파악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이제 힌트를 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점이 걱정되고 요렇게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담임이 이제 듣고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나 알려줘야 될 이야기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네, 정말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선생님께 많이 드려야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면담 때 말고 평상시에도 사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림장 앱이 있고 알림톡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학교에 따라 다른데 담임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이제 전화나 네, 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알림장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핸드폰에 알림을 꺼놓는 경우에는 잘 안 오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귀찮으셔도 그걸 좀 보시는 게 이제 입학 때는 정말 한 학기 정도는 좀 매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이제 담임 선생님과 통화나 이 알림을 이제 톡을 하실 때는 아이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먼저 알아본다 생각하시고 네, 통화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에 아이고 좀 학부모 학교의 사이가 좀 어처구니 없이 대립적인 경우도 되게 많아서 마치 선생님께 뭔가를 이제 의견을 주실 때 민원 넣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사실 꽤 많거든요. 이거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 학부모들은 말하자면 아이를 잘 양육하려고 하는 그런 한편의 위치에 있는데 마치 나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나의 아이에게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런 사람인 양 민원 제기하듯이 이야기하시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도 25년간 대학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는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학이에요. 이제 한 학기를 잘 무사히 보냈어. 어느덧 방학 와요. 그러면 첫 방학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특별히 1학년 학부모들에게 권하고 싶은 방학 생활 잘하는 지혜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쭌 거예요. 방학은 일단 아이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학원에 아이를 이렇게 보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네,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울려서 체험학습 이런 형식으로 많이 다녀오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면 주말에 어쨌든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아이를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이나 그다음에 학습을 권하는 편이고요. 직장이 다 이렇게 있어서 아이가 평소에 많이 돌봄 못 받는 그런 경우라면 지역에 이제 이런 돌봄 시설도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냥 엄마 올 때까지 집에서 게임하거나 뭐 학원에 알아서 왔다 갔다 이제 좀 부족한 경우가 이제 가끔 있는데 그런 걸 좀 방학 동안에 많이 공부라든지 이런 걸 좀 돌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직장을 나가게 되면 이제 방학이 되면 아이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이 방치 상태는 썩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를 요즘에 학교에서도 돌봄 교실 생겼죠. 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도 있고 아마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 교실도 있을 테니까 이 경쟁이 셀 테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청하셔서 가능하면 집에서 혼자 아이가 내팽개쳐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포함해서 아이와 재미있게 또 아이의 자주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기획해서 방학을 보내세요 하는 이야기죠. 이거 캠프
캠프 보내는 부모들 많은데 캠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학년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실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학원에 오랫동안 있게 하는 거는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이들도 너무 체력적으로 딸리기 때문에 조금 많이 보내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학원을 많이 오랫동안 전전하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아이한테 좋지 않으니까 어머니께서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방학이 다가오면 엄마들은 어디 학원을 어떻게 보낼까 많이 이거 좀 쇼핑하는 느낌으로 많이 보내시는데 아이들을 힘들다는 점을 좀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이제 제일 앞부분에는 지금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서 방학 때까지의 이 아이의 학교 생활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쭉 이제 디테일 그 좋은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주제별로 쭉 나와요. 이제 주제별로 쭉 나오는 데서 제 눈에 제일 띄는 것은 아이가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할까? 이게 또 아이들의 큰 고민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책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바를 제안을 하셨을까요? 친구라는 말 뒤에 따라오는 건 슬프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도 많이 따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친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실 때 좀 긍정적으로 이제 즐거운 일이나 재밌었던 일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게 좋지 친구가 누가 때렸어 오늘? 이렇게 네, 안 좋은 쪽으로 물어보시는 거는 친구 관계에 있어서 안 좋다고 마이너스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녀왔을 때 어머니께서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혹은 누구랑 잘 놀았는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네, 좋은 그런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아 내는 학교에서 놀고 와야 되고 친구랑 잘 지내고 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집중을 그쪽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친구랑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머니께서 그 친구와 어떻게 사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보다는 그림책을 좀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림책 중에 친구랑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한 케이스가 그림책에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책을 이제 다양하게 읽어주시면서 오늘은 토끼랑 거북이랑 이런 일 때문에 싸운 이런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야 얘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이가 은연중에 이제 평소에 많이 이렇게 읽어주시거나 이러면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좀 책도 많이 읽어주실 때 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읽어주시는 게 전 좋다고 네,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이가 책을 보기도 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는군요. 네. 책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말로 하는 건 아이들도 좀 잔소리 같은 그렇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림책을 읽어주시면서 약간 세뇌 교육처럼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1학년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면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1학년 때까지는 게임을 전혀 안 하다가 학교 가서 친구들 때문에 게임을 배우는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게임 열풍은 더 가속화되거든요. 우리 제일 큰 고민이 이 게임인데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 우리가 집에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치랄까? 교육적 행위로 뭘 권하실까요? 저도 그 게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본 학부모이기 때문에 네, 일단 게임은 스마트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최대한 늦게 사주시기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학원 다니고 어머니 아빠 다 직장을 다니시면 스마트폰을 좀 빨리 사주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러실 때는 스마트폰을 일단 원칙을 정해서 꼭 정한 시간에 어디서 활용을 할지 정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랑 게임은 어머님께서 꼭 정하신 대로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은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너 2시간 해. 네, 내일은 너 그냥 1시간 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스마트폰이랑 게임하는 시간은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네, 아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절제를 배우니까 네, 좋은 이제 조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쭉 지나간 다음에 이미 반은 게임 중독 상태가 된 아이를 그걸 교정시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부터 게임과 관련해서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금 김효신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까 아이들의 친구 관계 얘기하면서 이제 책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바로 공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도 공부를 하긴 하죠. 네, 하기는 하죠. 국어, 수학, 네. 그다음에 과학 영역. 네, 그거는 이제 과학은 안 하나요?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은 통합교과라고 해서 통합교과. 네,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세 개가 있어가지고 세 과목이군요. 네, 즐거운 생활은 이제 저희들이 말하는 이제 예술, 음악, 미술이 들어가고 근데 체육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생활은 저희들이 말하는 과학 쪽이 되겠고요. 바른 생활은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사회랑 네, 도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어 있어요. 그러면 국어, 수학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통합교과는 지금 요번에 새로운 교육과정이 네, 새로 생겨가지고 네. 네, 교과서 이름이 확 바뀌었는데요. 네. 네, 교과서 이름이 이제 4개를 한 달에 한 권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이름이 아주 특이하게 지금 요즘 1학년들이 주로 하는 책은 이야기, 그리고 좀 앞에 했던 책은 상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제 주제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학교라는 책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는 그대로 학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학교는 이런 공간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악 시점에 음악에 대한 공부를 하는 곳이다. 교무실은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공간이다. 이런 거를 배우기도 하고 복도에서는 뛰지 말아야 된다. 학교에서는 친구랑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거를 이제 주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거고 거기에 만들기나 이런 노래나 이런 게 다 체육 이런 활동이 다 들어가서 한 권을 한 달 동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합 교과 과정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부모님들의 마음은 똑같이 우리 아이는 어쨌든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공부법 같은 거를 좀 아이들이 익숙해져야 될 텐데 뭐 어떤 거를 도와주면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책 읽기입니다. 네, 책을 읽는데 이 시기에는 아이들을 혼자 읽으라는 시기는 절대 아니시고요. 꼭 부모님께서 읽어주셔야 돼요. 네, 이때 부모님이 무릎에 앉히든 어디에 좀 가깝게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책을 직접 읽어주시면 아이 정서 교육에 정말 좋겠죠. 네, 그래서 직접 읽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아이가 들으면서 한글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듣기가 제일 첫 번째잖아요. 네,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읽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들은 아이가 한글을 빨리 배우고 네, 읽기도 빨라지기 때문에 꼭 이거를 이제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네, 습관도 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어쨌든 연산 같은 차원의 수학도 하지 않습니까? 1학년 때부터? 그런 것도 좀 잘했으면 할 텐데요. 네, 연산은 솔직히 하루에 한 장씩만 시키셔도 충분하거든요. 틀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연산 틀릴 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틀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틀린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극하게 반응을 하시면 아이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수학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덧셈 뺄셈 뭐 이거 네, 막 이렇게 가르치실 때 실수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면 진짜로 네, 아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완전히 떨어뜨리시기 때문에 인내심?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너 이런 점이 좀 틀렸구나.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 주시면 아이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는 안 틀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차라리 좋지. 이런 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네, 아이의 자신감이 안 좋기 때문에 유치원 때부터 이걸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보시면 누구는 이거 다 맞았는데 넌 틀렸네? 이렇게 맞아. 네, 우리가 너무 하시거든요. 많이 하는 실수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좋기 때문에 수학에 대해서는 연산을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실생활에 있어가지고 덧셈 뺄셈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 뭐 예를 들면 뭐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계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죠. 야, 이게 1,000원인데 몇 개 사면 얼마가 될까?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주시면 그런 방법. 그리고 또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계 이런 보는 방법도 평소에 짚어주시는 거죠. 공부 아닌데 공부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많이 실생활에서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 영어 안 다루거든요.
근데 영어 교육을 안 시키는 집이 거의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게 해주면 좋을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영어는 일단 엄마랑 같이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역시나 듣기를 많이 해야 일단은 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권장드리는 거는 엄마가 읽어주는 거. 네, 읽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엄마의 발음이 좀 자신이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오디오를 구하시고 아이랑 같이 글자를 짚어가면서 천천히 듣는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처음에는 영어가 좀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아이도 아, 이 글자는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이렇게 영어 그림책을 주로 많이 저는 활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가면 CD랑 같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거 빌리셔가지고 아이랑 이제 열심히 읽어주시고 도서관 가는 날은 부모님하고 외식도 하고 즐거운 곳에 가는 형태를 해주시면 아이들과 책 읽기 너무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특정 상품을 이제 홍보하는 꼴이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리틀팍스라는 사이트를 가지고 컸어요. 근데 거기에 알파벳부터 0단계는 알파벳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하되 그게 재미있게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경험인데요. 듣기를 많이 하게 하면 아이들이 어느 타임이 되면 영어가 부쩍 성장해요. 그러니까 그걸 막 그냥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 문법 가르치고 막 그냥 학원 보내고 이제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 집에서 어머니랑 잘 같이 공부하라는 걸 권해주셨습니다. 이 책이 내용이 방대합니다. 디테일이 여기 다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보내기 전에 여러 챕터에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안하고 있는 거 참고로 하시면서 아이들 교육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책을 통해서 우리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가 되실 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조언하시고 싶은 거 강조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머니들의 이제 불안감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한 책이지만 어떻게 1학년이라는 거는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첫걸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입학 준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1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쭉 뒤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1학년 생활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이를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케어하는 그런 활동에 꼭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1학년 아이들 보낼 이 학부모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영상을 적극적으로 찍겠다고 해주셨고요. 오늘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팁이 많이 전달이 됐을 겁니다. 두려움 없이 미리 준비하셔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이제 하나의 교육을 받는 주체로서 아이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의 세 가지 구독자들께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